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오랜만에 오늘의 한자어로 인사드립니다. 153번째 한자어는 바로 이 골동품입니다. 골동품이라는 한자어 흔히들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해설본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골동품의 골동이라는 한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어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좀 많은 부분을 예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수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골과 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도 있고 이게 완벽하게 정리된 어떤 그런 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과연 골과 동, 품은 괜찮습니다만 왜 이 한자를 썼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시면 어떨까요? 자, 바로 보시겠습니다. 골동품.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쓰고요. 뼈 골자에 이거 동자는 사실은 발을 동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뜻이고요. 물건 품자죠. 자, 국어사전. 오래되었거나 희귀한 옛 물품 이거죠. 오래되었거나. 그런데 오래되었다는 것 중에 이 골이 없습니다. 한자 중에 없어요. 그리고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시대 감각을 잃은 무딘 사람이나 그런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꽤나 중요한 뜻에 해당합니다. 물론 요즘에 골동품이다, 저 사람은 골동품이다 이런 표현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예전엔 좀 들어본 것 같긴 해요. 구닥다리다, 오래됐다, 올드하다. 요즘엔 쓰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번의 뜻도 이 한자와는 좀 연관이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뼈 골자에 이 발을 동자가 왜 골동품에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힌트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 속뜻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물론 아까 오래되었거나 희귀한 옛 물품이라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뼈 골자는 뼈와 같이 동, 견고한, 품, 물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뼈와 같이 견고한 물건을 골동 그렇게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골동품 중에는 서예나 미술 작품도 고미술도 속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좀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골, 동에 되는데 이 동에 견고하다는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왜 골동품엔 뼈 골자가 들어가는가? 자, 골동품 일단은 읽겠습니다. 뼈 골자죠.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 중국에서는 획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씁니다. 중국에서 임의대로 쓰는 게 아니고 예전에 글자체를 보시면 이게 왼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으로 두 획에 나누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예 이렇게 사람의 인자처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뼈 골자죠. 뼈 골자. 4급에 해당되고요. 동자.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뼈 골자도 문제가 됩니다만 풀초 아래에 무거울 중자가 있죠. 이거는 1급에 해당하고 발을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음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골동품, 골동 이외에는 쓸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품자는 물건을 쌓아 올린 모양이라고 보도 되고 물건 품자죠. 5급에 해당합니다. 가장 쉬운 글자네요. 이 중에서 급수로는. 다시 골동품으로 집중하겠습니다. 골동품. 이거는 이제 재미있는 한자 여행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 좀 재미있는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당나라 일부 지역에서 이 옛 보물의 뜻에서 이 보물의 뜻으로 이 동자를 썼다는 거예요. 이 동이 사실 칡덩굴 같은 거를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 방언 중에 이게 뭔가 그런 보물 같은 물건 이 뜻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오렐 고자와
네, 뼈 골자는 우리는 고와 골로 발음상의 차이가 있지만 현대 중국어에 의하면 이 고와 골 모두 구라고 해서 성조까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발음만 듣고 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뼈 골자로 써서 어차피 발음이 똑같으니까요. 구동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못 쓴 표기법을 일본과 우리에서 철자법을 잘못된 것을 잘못 가져와서 지금까지 쓰고 있다. 왜냐하면 이 골동이라는 표현은 현대 언어에서 봤을 때는 중국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옛 문헌에는 쓰여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골과 고는 발음이 구로 같기 때문에 혼동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전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물법 할 때는 차라리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듯이 옛 고자를 쓰는 게 훨씬 낫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골동품의 일본어 사전을 좀 봤습니다. 일본의 세계 대백과 사전 제2판을 보시면 골동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핵심 키워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동이라는 한자는 그렇죠? 아주 깊숙이 소장한다, 간직하다는 이야기를 얘기한다. 그래서 원래는 골동이 아니라 고동이라고도 쓴다. 그래서 보통 애완, 스스로 아끼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주물럭주물럭이라고 할까요? 가지고 노는 그런 옛날 물건을 지칭한다, 가리킨다. 또 중국에서는 오래되고 작은 것들을 넣어서 섞어 놓다는 뜻도 있다. 이 동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풀초가 있고 아래가 무거울 중자인데 이 무거울 중자에 기본적인 어떤 뜻 중에 하나가 뭔가 자루 안에 물건을 넣는다의 뜻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거워지는 거죠. 그 설명도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자루 안에 넣고 꼭 섞진 않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섞이게 돼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풀이 들어간 이유는 이게 원래 뭐 물건을 이렇게 묶는 자루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끈으로 묶겠죠. 그런 노끈이나 칡덩굴 같은 것, 새끼 뭐 이런 거를 포함하는 풀이었다고 해요. 아주 작은 풀. 어쨌든 그래서 안에 섞는다. 작은 물건을 보잘것없고 중요하지 않은 물건을 섞는다의 뜻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죠? 물고기나 야채를 여러 가지 섞어서 끓인 즙을 골동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양갱할 때 갱자인데 이게 국갱자죠. 그래서 골동갱. 그러면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끓인 국이구나. 라는 표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모크메시라고 해서 오목반이라고 해서 그 비빔밥은 아닌데 그 쌀을 처음에 안칠 때 그렇죠? 밥을 만들려고 쌀을 안칠 때 거기에 뭐 야채도 넣고 콩도 넣고 꼭 5가지가 아니어도 돼요. 그렇게 섞은 밥, 비빔밥 정도는 할게요. 뭐 돌솥밥 중에 처럼 섞어서 놓은 밥을 골동반이라고 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죠. 골동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신문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비빔밥을 골동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그대로 우리 비빔밥을 예전에. 그래서 골동이라는 게 뭔가 좀 자질구레하고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옆에 두고 자주 보거나 만지거나 하는 그런 문인들의 어떤 장난감이라고 할까요? 네.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갱도 있었고 반도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 동이라는 표현이 좀 안에 넣고 섞는다의 뜻도 있다.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뼈 골자는 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뼈 골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급 중국에서 고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동. 처럼 옛 고자에 잘못된 표기 방법이나 어떤 그 오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걸 일본에서 가져와서 쓰고
우리나라에 썼는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자, 재미있게 이 동자라는 것은 사람 성씨로도 많이 쓰고 꽤나 유명한 문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대의 문인이었던 동기창, 서화가죠. 은 골동 13설. 아무래도 이 동자가 자기의 성씨랑 비슷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저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골동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중에는 뭐가 있냐? 금, 은, 서화, 묵적, 그렇죠? 뭐 어떤 그 작품이나 글 쓴 것들을 얘기하죠. 석인, 그다음에 전각, 이것도 뭐 어디다가 나무나 특히 금속 같은 데 새긴 걸 말해요. 그다음에 욕이니까 도자기, 칠기, 검은고 등 악기, 그다음에 검, 칼, 그다음 거울, 벼루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골동이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걸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서 일본에서 쓰고 있다. 그런데 보통 서화는 잘 골동품이라고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나 그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에 골동 13설이라는 말을 동기창이라는 명나라 때 문인이 썼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서 골동이 고동과 같은 뜻인 것 같다라는 오해 혹은 그냥 뭐 실제로 그렇게 썼을 수도 있죠. 이런 한자가 우리나라와 일본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골동 중에 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뼈골자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뼈가 갑골문 같은 경우는 뭐 보물이나 골동품이 될 수 있겠지만 갑골문이 발견된 것이 이제 겨우 한 100년이 좀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뼈골자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자, 골동품이라는 말이 신문에서 언제 쓰였나 봤더니 일단은 제가 찾아본 것은 29년에도 쓰였습니다. 1929년, 거의 100년 전이네요. 그래서 비행기도 골동품, 공중, 이게 그렇죠. 우레할 때 레자죠. 수레 로켓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골동품이란 말이 보이시죠? 그 다음 귀한 골동품을 해외로 유출. 사설이네요. 신문 사설. 1966년 경향신문입니다. 여기에도 골동품이 나와 있고요. 미술 골동품이라는 표현도 있네요. 이렇게 자기, 도자기 같은 것도 골동품에 속하죠. 그것보다 제가 그냥 봤을 때 골동품이라고 하면 좀 오래된 물건인데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골동품에 속한다고 저는 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귀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골동품은 이렇게 쓰이고 있었다. 뼈골자, 지난번에 뼈골자만 따로 설명드렸지만 이게 뼈발을 과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칼 도자를 넣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살이 살짝 붙어 있는 게 뼈죠. 살이 전혀 없을 수는 없으니까 사급에 해당하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단어는 골자, 그 다음에 골수, 골반, 해골, 쇄골, 노골 이 정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뼈 골자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글자는 발을 동자입니다. 이 발을 동자도 한어 대사전에 찾아보면 감독하다의 뜻이 있지 바르다의 뜻은 그게 많지 않습니다. 통솔하다, 감독하다, 주관하다, 주재하다 뭐 이 정도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동이라고 합니다. 대신 8번에는 그렇죠? 깊이 소장하다, 감추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동자는 감추다, 어디에 보관하다의 뜻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옛날 지명 중에도 있고 성도 있는데 막상 얘가 어느 풀인지 풀은 맞아요. 왜냐하면 풀초가 있기 때문에 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창포나 부들보다는 또 좀 작은 그런 긴 풀을 뭐 뜻한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발을 동자가 들어가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 동역 그냥 억지로 알아봤어요. 큰 공사를 감독함.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우두머리 같은 뜻이 좀 있습니다. 감독하고 책임지는 사람. 동독 감시하면서 독촉하고 격려함. 그렇네요.
고동. 이게 원래 골동의 원형이 아니었을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소장하고 있는 희귀한 옛날의 기구나 예술품. 고완이라고도 씁니다. 그렇죠? 예 고자 쓰고 놀 완자가 있거든요. 희롱하다 뭐 이렇게 할 때. 예. 고완도 정말 중국에서 많이 쓰고요. 예. 고동도 많이 씁니다. 골동, 뭐 고동, 고완.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네. 동중서. 중국이 전한과 후한으로 나누죠. 한 나라가. 네. 전한 때 유학자다. 그래서 무죄로 하여금 유교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동중서입니다. 자, 그 다음 삼국연의에서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인 동탁이죠. 중국 이번에 후한입니다. 후한의 정치가 이고 네. 소재를 폐위하고 진류왕을 제위에 앉히면서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폭정을 일삼았기 때문에 기록이 그렇습니다. 반동탁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은 양자인 여포에게. 이거 이렇게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해요. 여포에게 죽임을 당한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초선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골동이라는 표현을 썼던 동기창이라는 문인도 있죠. 명나라 때 문인이고 서화가다. 그 다음에 남화의 완성에 기여하였다. 그림과 행서와 초서에 매우 능하였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골동품 정도 골동 빼면 없고요. 참고 중국에서는 이거를 동 혹은 동이 그 회사의 중역이에요. 동사라고 하면 업무를 뭔가 리드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사입니다. 동시가. 그리고 동시장, 동사장이라고 하면 이것도 뭐 이사장 정도 됩니다. 이게 이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일을 주도하다, 본인이 이끌어가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동시가 이사, 우리 이사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동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처리하는 거죠. 일을 처리하는 거 이사니까. 일을 처리하는 이사들의 장이 이사장이죠. 네. 그럼 동사들의 장은 동사장이죠. 중국에서는 동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을 동자 알아보았지만 바르다는 뜻보다는 통솔하다, 리드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물론 뭐 소장하다의 뜻도 여긴 있었겠죠. 물건 품자는 준 5급에 해당하는데 품귀 현상 지난번에 한번 품귀 현상에서 오늘의 한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품이나 상품때 구하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이냐면 물건이 귀해지는 현상이 품귀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품평 이거는 맛을 보다 아니면 평가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품사 사자에 조심하시고 품계 계단처럼 레벨이 있다는 얘기죠. 계급 납품 반품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일본어식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자제하는 쪽이 낫겠죠. 이 납자는 여기서는 참고로 예를 들어 그 정부 관청 같은데 봉헌하고 받쳐서 올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납이라고 하면 납부하지 않은 것들 아직 납부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내가 좀 위쪽 관청 같은 데에 무언가를 헌상하는 것을 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헌납이라든가 아까 헌납도 있네요. 그다음에 상납금 할 때 납자도 뭔가 위쪽으로 정부에 바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 납자는 최대한 우리 국어에서는 쓰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 품자가 들어가는 말 이게 납품입니다. 경품. 경품도 상당히 재미있는 말이긴 한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경자가 볕경자입니다. 이 경자는 서울 경자도 되지만 약간 높을 고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태양이 높이 있다. 그것을 감상하는 경치가 잘 보인다.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사은품은 이제 은혜에 보답하는 거고 경품이란 말 많이 쓰죠. 네, 경품. 근데 그 경이 다툴 경자가 아니고 이게 볕경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경에는 햇빛 아까 있었죠. 햇빛 반대편으로 비치는 그늘까지 포함하는 이름 그런 뜻이 일본 쪽에 있는 모양이에요. 예, 원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크게 태양이 있고 거기에 그늘처럼 딸려오는 것 항상 딸려오죠. 햇빛이 있으면 햇볕이 있으면 그 딸려오는 물품을 경품이라고 한다라는 설명이 있어서 상당히 재밌었는데 경품에 대해서는 다음 한자어 오늘의 한자어 시간에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벌써 20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골동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예. 결론적으로는 골자는 오렐 예 고자의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정말 뼈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면 일단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둘 다 구로 돼 있고 동자 같은 경우는 소장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깊이 고이 간직하다의 뜻도 있지만 보통은 주관하다, 통솔하다, 리드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물건 품자니까 됐고요. 그래서 원래는 고동품이 맞지 않느냐, 고동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그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동품, 그래서 과연 한중일 삼국 어떻게 쓰느냐, 영어로는 어떻게 쓰느냐 말씀드리고 오늘 컨텐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는 골동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고동만 있습니다. 대신 발음은 골로 써도 구, 그 다음에 고로 써도 구입니다. 그래서 구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동. 품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완 이렇게 돼 있어요. 저에게 놀완자라고 말씀드렸죠. 완구할 때. 그래서 오래된 가지고 노는 물건, 특히 문인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거는 꼭 장난감이라기보다는 문인들의 장난감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대로 우리랑 똑같이 씁니다. 그렇죠? 고토힌 이렇게 고토힌. 네. 대신 품을 잘 안 쓰고요. 골동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골동. 고토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antique입니다. antique. 이거는 ant, before.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는에서 온 라틴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골동품, 우리 앤티크 가구 뭐 이렇게 많이 쓰죠. 고전적인, 오래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골동, 일본 골동, 중국 고동, 고완, 그러니까 예고자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영어로 antique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골동품 좀 설명이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자세히 제 나름대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153번째는 우리 골동품 혹은 골동의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해설본이니까 좀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짧은 설명을 집중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설본이 아닌 간략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